네, 안녕하세요. 815 모니터 가족 여러분, KB증권의 김해 민재기 팀장입니다. 자, 이제 7월도 거의 마무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7월 말과 8월 초가 또 겹치는 그런 한 주가 되네요. 그죠? 네. 본격적인 이제 장마가 또 끝나면 무더위가 시작이 될 것 같은데요. 증시도 이제 좀 어려운 구간을 마무리하고 8월에는 다음 주에는 좀 좋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이제 아침 일발 장전 시간에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을 이제 함께 할 때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이번 주에 워낙 많이 낙폭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에는 좀 기술적 반등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주말에 끝난 미국 증시가 그나마 양호하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매크로와 관련된 미국의 또 중요한 산업적인 뉴스들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드리고 본격적으로 우리 국내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볼 부분은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지표가 나왔습니다. PCE라는 겁니다. PCE, 그죠? 여기 보시면 헤드라인에 PC 프라이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PCE라는 가격은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 지표가 좀 좋게 나와야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좀 커지고 유지가 된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지표를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괜찮게 나왔습니다. PC 가격이 괜찮게 나와서 이 정도면 뭐 시장의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이 형성이 되었고, 지난 금요일 날 밤에 끝난 미국 증시는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우가 1.6%, 나스닥이 뭐 1% 초반, 네, 이렇게 S&P도 1% 초반 정도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래간만에 반등이 나왔는데 그 반등의 에너지를 간단하게만 한번 보고 갈까요? 네. 자, 다우부터 한번 볼까요? 네. 자, 일단 최근에 다우가 상대적으로 좀 시장에서는 좀 견조한 그러한 그림을 보였었는데 이렇게 21선에서 딱 닿이자마자 위로 튀어오르는 그런 반등이 일단 금요일에 나왔고요. 자,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약하죠. 왜냐하면 지난번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훨씬 더 이제 거의 100%로 9월 달에 커지면서 그 부분을 반영하면서 그동안 빅테크 관련된 종목들로 포지션이 많이 쏠려 있었다면 그쪽에서 자금이 좀 빠져와서 금리 인하의 수혜는 빅테크보다는 중소형주들 쪽이 더 강하다. 그래서 섹터에서 자금들이 큰 종목들에서 작은 종목들로 좀 이동하는 그런 그림이 있었고, 그동안 많이 올랐던 M7 관련된 종목들이 빠지다 보니까 나스닥은 여기서 21선 깼죠. 네. 그리고 61선도 이번에 깨고 내려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근데 반등의 에너지를 보면 뭔가 좀 시원찮아요. 그죠? 네. 네. 뭐 앞에 있던 좀 가파르게 떨어지는 음봉들에 비하면 양봉의 크기도 좀 애매하고,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술적 반등의 구간, 추세적인 반등으로 이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보다는 낙폭 과대로 인한 기술적 반등은 좀 나올 수 있는 그 정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S&P 500 한번 볼까요? 네, 적어도 S&P 500은 그래도 이 50일 이동평균선 올라타는 그런 그림이 나왔는데 나스닥은 그렇지 못하고요. 다우는 50일까지 빠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누가 지금 제일 센 거예요? 다우가 제일 세고 그 다음에 S&P, 나스닥 순서대로 이렇게 좀 약하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겠네요.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래도 한 7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그죠? 네. 시장에서 가장 주도 섹터로서 역할을 했던 반도체 업종이었는데 최근에는 낙폭이 가장 세게 나타나고 있고 반등의 에너지도 조금 약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끝난 판을 한번 보면 전 업종이 골고루 상승을 했다라는 것이 좀 특징적인 흐름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좀 강하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타나야 되는데 뭐 그렇게 특징적으로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은 아닙니다. 엔비디아도 0.69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죠?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1.8% 정도. 네. 그동안 빠진 거에 비하면 그냥 체면 7회 정도 했다
정도가 이번 주말에 끝난 미국 증시의 특징 중에 하나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자, 연준이 선호하는 가격 지표가 완만한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소비는 아직까지 엄청나게 꺾이고 있는 건 아닙니다. 미국 시장이 소비가 엄청나게 꺾이는 거 아니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 좀 살아있는 그런 분위기가 지난 그 주말에 미국 증시를 좀 올려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최근에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이 저축률이 좀 감소를 하고 있고 신용카드 연체율이 좀 올라오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미국에서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지만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혹시나 또 고용이 지금보다 더 안 좋은 그런 그림이 났을 때 소비에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요. 아직까지는 좀 괜찮지만 추후에 그런 부분들은 계속 체크를 좀 해나갈 필요가 있겠다. 왜? 미국은 결국에는 소비가 핵심인 나라니까, 그죠? 달러 찍어내서 달러 줘가지고 물건을 사서 그렇게 먹고 사는 나라니까 소비가 핵심이다라는 것을 염두를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 잘 버티고 있다 정도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뉴스 한 가지 우리가 한번 보면요. 이거 한번 볼까요? 자, 미시건 스테이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주간지 시장에서 앞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글로벌 뉴스들은 앞으로 시장에서 좀 길게 중장기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뉴스들을 주로 제가 찾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작년부터 제가 이 시간에서 많이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야기 해드렸었고, 방사선 의약품 관련된 키워드 이야기 해드렸었고, 그런 키워드들이 어쨌든 중기적으로 시장의 섹터에 영향을 주고 우리나라에서도 관련주들이 움직이고 그랬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비만은 펩트론, 방사선 의약품 쪽은 누구죠? 퓨처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요 뉴스는 뭐냐면 미시간 스테이트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미시간주에서 펜션 펀드 연금 펀드를 운용을 하는데, 그죠? 연금 펀드를 운용을 하는데 비트코인 ETF에 이 금액을 투자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지난번에 비트코인 ETF가 뭐가 됐죠? 승인이 되었고요. 운용사들이 지금은 우리가 연금 펀드라고 되어 있는데, 그죠? 미시건주의 연금 펀드, 다양한 돈을 운용하는 그런 이제 운용사들 또 펀드들이 있을 텐데, 그 연금 펀드에 들어가는 포트폴리오에는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원자재도 있고 있을 텐데, 그 일부분 중에 하나가 뭐가 들어간다는 거죠? 여기에 지금 이제 비트코인 ETF가 여기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오, 뭔가 세상에 지금 투자하는 분위기가 지금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전통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주식, 채권, 원자재, 그 다음에 또 뭐 한다라면 뭐가 있을까요? 네, 외환, 환율 쪽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들 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외에 새로운 것들은 비트코인 ETF 같은 것들도 이러한 연금 펀드에서 투자를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과거에는 사실은 이란 정부 당국의 승인이 나기 전까지는 조금 그들만의 리그였죠. 그들만의 리그였고 비주류에 속하는 투자 자산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안쪽으로, 제도권 안쪽으로, 주류 쪽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그러면서 연금 펀드도 받아들이고 있다, 편입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이런 펀드들이 증가할까요? 아니면 감소할까요? 이제 막 시작이잖아요. 비트코인을 ETF로 담기 시작하는 부분들이 이제 시작이죠. 그러면 이게 앞으로 저는 점점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비트코인을 운용자산에 편입하는 것은. 그럼 우리나라도 제가 봤을 때는 국내에서도, 그죠? 이런 움직임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까지 우리는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이번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죠?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비트코인 쪽에서 움직임이 한번 있었죠. 네. 자, 지금도 68,000달러 부근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올랐다가 한 달 동안 움직임을 한번 보면 지난번에 트럼프 후보 피격 이후에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나는 가상자산의 가상화폐의 대통령이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야 비트코인은 수혜가 되겠네 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68,000달러까지 올랐다가 64,000달러까지 빠졌다가요. 네. 이번 주 중에 다시 지금 68,000달러를 회복하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뭐가? 어쨌든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수요가 승인, ETF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뭐 센티적으로 계속 긍정적으로 그 다음에 트럼프와 관련된 부분이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은 유지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국내 관련주들 움직임 잠깐 한번 보고 갈까요? 네. 대표적으로 갤럭시아 뭐 이런 종목들이 있죠. 갤럭시아, 네, 머니터리. 자, 갤럭시아 머니터리도 지난 금요일 날 주가가 한 16% 정도. 제가 지금 눈을 이렇게 뜨는 거 보시죠, 여러분들? 깜빡하고 오늘 안경을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눈에 뵈는 게 없다. 눈에 뵈는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제가 뭔가 좀 부자연스럽더라도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일상생활 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데 이렇게 뭐 숫자를 보거나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을 볼 때는 안경을 제가 끼고 봐야 이제 글자가 보이는데 오늘 제가 뭐 때문인지 깜빡하고 안 가지고 왔네요. 자, 아무튼 그래서 지금 보니까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금요일 날 16% 정도 상승을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이슈 이후에 주가는 이렇게 꾸준하게 우상향 하는 그런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이라면 우리 기술 투자 같은 종목들이 또 있죠, 시장에는. 네. 자, 우리 기술 투자는 제가 음영으로 저렇게 회색 구간으로 만들어 놓은 구간이 있습니다. 거기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가족 여러분들한테? 자, 비트코인이 한번 움직였기 때문에 이러한 관련 종목들이 움직일 수는 있는데 일단 우리 기술 투자는 여기가 9,000원과 9,500원이네요. 그죠? 9,000원과 9,500원 사이에 박스권 저항이 있기 때문에 그 부근에서 추격 매수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를 고점으로 다시 21선 내려왔다가 이번 금요일 날 다시 6% 상승하는 정도의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수급을 한번 보면 수급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조금 들쑥날쑥하고 금요일에는 외국인들이 한 30만 주 정도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었네요. 자, 그 다음에 뭐 한화 증권주 중에서는 한화투자증권이 대표적으로 관련주라고 볼 수 있죠. 자, 하나투자증권도 금요일날 6.4% 정도 상승을 했는데 푹 올랐다가 다시 21선 부근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올라오네요. 그러니까 항상 올라갈 때보다 그죠? 이렇게 눌림목을 한 번씩 주니까 눌림목에서 관심을 가지면 조금 편안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네요. 이 종목들의 성격상 보니까. 아무튼 앞으로 비트코인 ETF에 대한 관심도가 좀 커지고 트럼프 대통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렇게 될 경우 가상자산,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도는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를 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제가 이게 뭐냐면요. 주간 기준으로 사모펀드에서 매수 강도가 강하게 들어온 20종목의 리스트를 한번 제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 이 종목에서 우리 비트코인 관련 종목도 혹시라도 들어가 있는지 사모펀드 주간 단위 매수 강도에 한번 보면 그죠? 세 번째 이번 주에 사모펀드의 주간 단위로 매수 강도 0.9%가 수급이 들어온 시가총액 대비해서 0.9 정도 수준의 비중으로 매수가 들어왔던 사모펀드의 갤럭시아 머니터리가 있네요. 그죠? 세 번째. 자, 그래서 사모펀드도 이쪽으로 플레이를 일부 하고 있는 종목은 갤럭시아 머니 쪽으로 하고 있고 그 종목이 제일 세다라는 것을 한번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있다가 조금 있다가 또 한 종목을 더 살펴볼 겁니다. 자, 그 뉴스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비트코인 관련해서 뉴스를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 뉴스는 요겁니다. 아까 제가 이제 카드 관련된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해드렸는데 지금 연준에서 이제 스터디를 해보니까 자 2012년도 이후로 가장 지금 신용카드의 연체가 높은 수준을 좀 기록을 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죠? 뭔가 돈을 이제 카드를 쓰면 카드가 이제 우리가 나가는 날이 있잖아요. 다 돈이 빠져나가는 날이 있죠. 그때 나가야 되는데 100만 원이 이번 달에 내가 빠져나가야 되는데 내 잔고가 50만 원밖에 없네. 그러면 50만 원 빠져나가고 50만 원 남죠. 그러면 이제 카드사에서 계속 문자 오죠. 전화도 오고. 어쨌든 이렇게 신용카드 연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연체라고 하죠. 네. 연체가 2012년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지금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당장에 영향은 주지는 않겠지만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쌓이고 높아지기 시작하면 소비의 경고 신호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참고를 하시고, 소비의 경고 신호를 자꾸 때리게 되면 미국 경제에 부담을 주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 걸로 인해서 뭔가 또 통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면 그것을 이제 호재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 염두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당장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 블룸버그 기사가 하나가 이렇게 이제 가려졌는데 요 내용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산업적인 뉴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이죠. 지금 뭐가 안 좋죠? 전기차가 업황이 안 좋잖아요.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지금 둔화되고 있는 캐즘의 구간을 지금 지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뉴스는 우리가 이미 많이 알고 있는데 새로운 게 또 하나가 나왔네요. 자, 유미코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유미코어라는 회사는 양극재 관련해서 글로벌 탑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유미코어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뭐 LG화학 이야기 드릴 때 한 번씩 해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LG화학의 이 R&D 센터 중에 하나가 마곡에 있고, 마곡에 제가 이제 근무지가 여의도 마곡을 왔다 갔다 하는데, 마곡에 이제 호텔에서 제가 행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가니까 세미나실에 뭐 유미코어 뭐 이렇게 세미나 그 행사명이 적혀져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뭐 1, 2년 전에 해드렸던 것 같은데, 아무튼 유미코어는 글로벌 탑 양극재 회사 중에 하나인데, 전기차 수요 둔화로 인해서 유미코어가 캐나다의 온타리오에 20억 달러 규모의 공장을 건설을 하려고 했는데, 그 공장을 건설하는 것을 연기를 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최근에 계속 이런 소식들이 지금 들려오고 있죠. 왜 그런가요? 아니, 뭐가 수요가 있어야, 그죠?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막 있어야 그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뭐 공장이 활발하게 막 짓고 양극재, 음극재 막 될 텐데, 안 팔리는데 뭐 배터리가 그만큼 안 나간다는 이야기고, 그죠? 배터리를 만드는 데 들어가는 소재 공장을 굳이 급하게 지을 이유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즉 수요가 아직 회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자, 그러면 언제부터 좋아질까? 저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좋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지금 이제 하반기로 들어갔는데, 자, 그래도 저런 뉴스들이 나오면 주가 한번 충 했다가 또 긍정적인 또 뉴스 좀 나오면 붕 했다가, 긍정적인 뉴스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2분기 실적이 최악이면 됩니다. 2분기 실적이 최악이면요, 주가는 단기적으로 조금 출렁일 수는 있겠지만 이게 최악이야? 그러면 앞으로는 이거보다는 나아진다라고? 이렇게 되면 주가는 바닥을 찍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실적이 많이 나도 주가는 올라가지만, 이따가 제가 조선 이야기를 오늘 메인으로 해드릴 텐데, 조선은 지금 실적이 서프라이즈 나면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도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지만, 이번 실적이 앞으로 이 회사들의 최근 들어선 최악의 실적이래 라고 해도 주가는 그러면 앞으로 더 나빠질 건 없겠네 라는 것만으로도 많이 빠졌다가 올라올 수는 있거든요. 지금 2차 전지가 그러한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이번에 2분기 실적이 최악일 가능성. 그러면 앞으로 하반기나 내년도는 지금보다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일단 하나가. 그러면 이게 뭐죠? 실적이 발표가 되면 불확실성 해소. 그죠? 요게 하나가 있고, 자, 두 번째는 어쨌든 전기차의 펀더멘탈이 좋아져야지 주가는 추세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데, 펀더멘탈 중에 하나는 결국에는 수요가 올라와야 됩니다.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근데 지금 금리가 아직까지 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차량을 구매할 때
대략적으로 한 5만 달러 정도 전기차가 한다라면 이거를 금리가 예를 들어서 5에서 사는 거랑 6에서 사는 거랑 7에서 사는 거랑 다르죠. 당연히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면 그죠? 예, 나쁘지 않습니다. 수요에는 그죠? 수요에는 그래야 제가 아까 미국의 소비가 앞으로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소비가 흔들릴 때 금리라도 떨어져줘야 뭔가 누구라도 필수적으로 사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체를 해야 되는 분도 있고 무조건 사야 되는 사람들은 살 거 아니에요. 전기차를. 그런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 뭐 나머지는 상품성입니다. 결국에는 네, 주행거리라든지 뭐 가격이라든지 등등 뭐 이런 건데 어쨌든 자 이런 것들이 언제 9월 금리 결정이 9월 18일이었나요? 아무튼 9월 중하순에 우리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금 있죠. 그죠? 그때부터 그러면 전기차 섹터가 조금 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하나가 있고 그다음 9월 우리가 추석 지나고 나면 시장에 계절이 바뀐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계절이 이제 덥다가 지금 계속 아침 저녁으로 계속 덥잖아요. 그죠? 저도 지금 에어컨을 켜놓고 자는 바람에 목이 아파가지고 목감기가 지금 걸린 상태인데 자 9월달 정도 9월 중하순이 되면 아침 저녁으로는 이제 바람이 약간 바뀔 수 있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시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된다? 대주주, 양도세, 과세 이 이벤트가 앞으로는 시장을 좀 짓누르게 된다. 왜? 점점 이제 연말이 가까워지잖아요. 9월 중하순이 지나면 10일 2달 남잖아요. 거의죠. 12월 달까지. 그러면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이 세금 부담으로 인해서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자 그동안 이렇게 눌려있던 종목들은 세금 관련해서 부담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수급이 이쪽으로 일부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 이거 팔아가지고 세금 부담 없는 종목들 쪽으로 그죠? 대표적으로 저는 2차 전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 중하순에 여러 가지들이 좀 맞물리네요. 그죠? 그때부터 지금보다는 좀 나은 그러한 그림이 되지 않을까? 2차 전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수요가 이제 그때부터 서서히 반등을 주면 더 좋을 것이고 어쨌든 이런 부분 수급적인 요인으로만으로도 지금보다는 조금 낫지 않을까 정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는 신발 관련된 부분인가요? 네, 네, 요거 한번 볼까요? 네. 자 이거는 호카 관련 요즘 호카라는 신발 여러분들 아시죠? 그 러닝 하시는 분들 요즘 러닝이 또 유행이죠, 그죠? 네. 지금 보시면 호카 코리아라고 있고, 네. 이 신발이 엄청 뛸 때 좀 지금 막 달리기 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험악한 산지에서도 막 저렇게 막 뛰고 계시는데 이게 되게 편하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러닝 동호회 분들, 특히 운동하시는 분들이 호카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저는 아직 안 샀습니다. 제가 안 샀다라는 것은 아직도 이게 일반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보급이 된 건 아니고 일부 매니아층보다는 조금 더 이제 많이 구매를 하기 시작을 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죠? 달리기 하시는 분들, 운동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많이 사셨으니까 저는 운동을 안 하니까 아마 안 샀을 수도 있어요. 그죠? 네. 아무튼 근데 거리에 보면 신고 계시는 분들이 한 분씩 요즘 자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의 주가가 나이키는 완전히 지금 뭐 안 좋죠. 주가가. 그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런 회사들의 주가가 좋고 그 다음에 해외 주식 제가 관심 종목 얘 눈이 지금 잘 안 보여서 보면 뒤로 가보면 네. 해외 주식 쪽에 가면 자 여기가 이제 일반적으로 신발 관련된 뭐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나이키 한번 보세요. 나이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갭 하락하고 빡살나 있죠. 근데 요거는 상대적으로 지금 최근에 좀 빠지고 있긴 한데 저는 사실 스케쳐스 신발 너무 편해가지고 신고 있습니다. 한 3켤레 정도 있는데요. 네. 지금 또 앞에 빵꾸가 지금 날라고 해가지고 구멍 날라고 해서 이번 주말에 또 스케쳐스 신발 하나 또 사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신발 관련된 쪽에서는 호카 관련된 브랜드 쪽이 잘 된다 정도. 그래서 미국도 이러한 쪽도 소비가 좀 양극화가 되고 있다.
그리고 잘 나가는 명품들은 아직도 괜찮은데 뭐 예를 들어서 LMS 같은 것들 그죠? 예, 그런 것들은 괜찮은데 소비가 좀 양극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정도로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런 이야기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빨리빨리 해서 약 한 5분 정도 해서 네, 조선 이야기 마무리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메인 디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은 제가 이제 뭐 꽤 우리 8.15 가족분들한테 여러 차례 일발장전 시간에서도 말씀드렸고 주간진 시황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대표적인 제가 괜찮게 보는 섹터인데 많은 분들이 아직 조선에 대해서 인식이 안 좋고 의심의 눈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조선은 기회 아닌가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드렸던 섹터가 바로 조선이었는데 이번 주에 실적이 많이 발표됐기 때문에 실적 업데이트를 빨리빨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HD 현대그룹이 그죠? 조선을 거느리고 있는 기업이죠. 자, HD 현대중공업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보여드리는 차트는 4개 분기의 합산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2분기 실적이 발표됐잖아요. 그러면 지난 1분기, 작년 4분기, 작년 3분기 이렇게 해서 4개 분기를 합산 차트로 그려본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되는 그림이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지에 따라서 이 회사에 뭔가 업황이 변화가 생기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는데요. 자, 현대중공업의 매출 4개 분기 합산 차트는 고개를 들고 2022년 하반기, 작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우상향으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기울기가. 그죠? 네. 자, 그럼 매출만 올라오냐? 중요한 것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영업이익을 한번 보시면 드디어 흑자로, 여기는 적자잖아요. 밑에. 여기가 0이고요. 밑에 지금 이 부분은 다 마이너스입니다. 자, 흑자로 전환을 작년도부터 하기 시작해서 이렇게 돈을 이제 본격적으로 벌기 시작합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그 변압기 화장품 관련된 1분기 실적 발표됐을 때 이걸 가지고 설명드렸고요. 이 4개의 이 그래프를 가지고 그때부터 변압기와 화장품이 주가가 쫙 더 올랐었죠. 4월 달부터. 그죠? 네. 자, 이건 무슨 그림이냐?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분기별 세로막대 그래프인데 뭔가 의미 있는 그동안과는 다른 레벨로 뭔가 툭 튀는 그런 그림이 있는지를 보는 게 하나가 있고 위에는 왼쪽 아래에는 뭐죠? 본격적으로 돈을 버는 게 중요한데 매출액 성장률보다 영업이익 성장률이 더 높게 나와야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는 그런 부분이다. 주가도 그래서 이때부터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는 케이스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뭐 위에 매출액 영업이익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출액과 영업이익 증가율을 한번 보시면 매출액은 이번 분기에 27% 성장을 했는데요. 영업이익 증가율은 무려 185% 증가했네요. 오, 매출이 성장한 것보다 영업이익이 더 큰 폭으로 성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죠? 네. 자, 이거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의 기업이 아니라 그 섹터의 종목들이, 기업들이 대부분 이러한 그림을 그린다? 그러면 그들은 주도 섹터에 될 가능성이 높다. 그게 1분기 실적 발표되고 변압기, 1분기 실적 발표되고 누구? 화장품, 그 다음 음식료들이 이러한 그림 보였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현대중공업의 영업이익 컨센서스, 지금으로부터 1년 뒤에 그러면 돈을 벌 것이냐라는 건데 이게 이렇게 내려오다가 최근 들어서 올라왔고 이번에 실적 발표되는 날 훨씬 더 점프업을 했습니다. 보이십니까? 자, 그것을 주가가 미리 선반영하면서 6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죠. 그죠? 네, 주가는 선행하니까요. 네. 자, 현대미포 한번 볼까요? 현대미포는 2분기 실적에 대해서 적자로 예상을 했습니다. 지금 마이너스 54억이잖아요. 컨센서스가, 증권사들이. 그죠? 오, 근데 뚜껑을 열었는데 적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따가 한번 보시죠. 자, 현대미포의 매출액 4개 분기 합산 차트도 아직 현대중공업보다는 완만하지만 어쨌든 우상향 기울기 움직이고 있고요. 자, 영업이익 4개 분기 합산 차트도 아직까지는 마이너스권인데 양봉을 하나 의미 있게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행보하다가, 그죠? 자, 그 다음에 위에 매출액과 영업이익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영업이익 적자 아니었죠. 컨센서스는 적자로 지금 마이너스 한 50억대 적자를 예상을 했는데 174억인가요 이게? 네, 어쨌든 200억 가까운 흑자가 나왔습니다. 자, 요것도 보시면
매출액 증가율은 9%, 영업이익 증가율이 133%.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보다 영업이익이 더 큰 폭으로 점프업을 하고요. 영업이익률도 당연히 이제 돌아서고 있습니다. 자, 현대미포의 영업이익 컨센서스 전망치와 주가 보시면 현대미포는 마찬가지네요. 5월달, 4월달, 5월달을 바닥으로 노란색에 앞으로 이 회사는 1년 뒤에 돈을 벌 거야 라는 컨센서스가 계속 올라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제가 계속 조선이 주가가 조금 답답하긴 하지만 변압기가 너무 올라가 있으니 변압기 다음 변압기 사이클을 그리는 섹터를 여러분들이 찾으신다면 조선이 제2의 변압기 사이클을 좀 그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이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오션만 한번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오션도 매출액 4개 분기 합산 차트는 이렇게 좋아지는 그런 그림이긴 하네요. 그죠? 자, 근데 하나오션도 아직까지는 마이너스권에서 머무르고 있는 4개 분기 합산 차트와 모습입니다. 자, 근데 아직까지 요거는 뭐죠? 적자네요, 적자. 하나오션은 다른 조선사들은 지금 2분기 들어서 본격적으로 흑자로 지금 돌아서고 있는데 적자 예상했던 현대미포도 흑자로 돌아섰는데 하나오션만 아직까지 이 부진한 그러한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그죠? 뭔가 그들만의 이유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왼쪽에 보시면 요거는 좀 같이 돌아서고 있는 모습. 영업이익률은 마이너스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거 한번 보시죠. 하나오션은 다른 종목들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앞으로 1년 뒤에 돈을 잘 벌 거야. 근데 오히려 하나오션은 지금 최근에 이렇게 깎였습니다. 주가도 다른 종목들보다는 조금 부진한 모습이고. 자, 이유는 대우조선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대우조선 해양 때 저가 수주 물량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걸 아직도 쳐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기업들은 저가 수주 받았던 것들은 어느 정도 많이 이제 쳐내고 2022년도부터 좀 높은 가격에서 받았던 가격들의 수주 받았던 것들이 지금 건조에 들어가면서 실적에 반영되고 있는데 대우조선해양 때 워낙 저가 수주를 많이 받다 보니까 이게 좀 소화되는 데 있어서 다른 조선사보다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최근에 이게 하나로 인수되기 전에 인력이 이탈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최근 이슈 중에 하나는 인력이 없다 보니까 납기 지연과 관련된 뉴스들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배는요, 납기가 지연이 되면 벌금을 물어야 됩니다. 페널티. 그리고 배 한 척이 지연이 되면 도크에 다른 배들이 다 기다리고 있는데 다 밀리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오션의 약간 다른 조선사보다 발목을 잡고 있는 요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조선업종 밸류에이션을 한번 보시죠. 2014년도부터 지금까지 밸류에이션을 보면 많이 올랐네. 그죠? 이 PBR 밴드, 제가 조선업종은 시클리컬 경기 민감 업종이니까 PBR 밴드로 봐야 된다. 밴드 밑에서 사서 밴드 위에서 파는. 그죠? 근데 지금 이렇게만 보면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팔아야 되겠네. 물론 최근에 많이 올랐으니까 일부 비중 조절을 하셔도 됩니다. 이건 뭐 여러분들 자유롭게 하시는 거죠. 근데 길게 보면요. 자, 지금 여기 보면 2.3배라고 나오잖아요. 2.3배 위에가 가장 위에가 2.3배 PBR이. 자, 근데 제가 보는 데이터는 이렇게 나옵니다. 2023년 과거로 보면 그렇고요. 2.3배 올해로 보면 2.3배죠. 이미 2배가 넘어간 걸로 보이는데 조선은요. 지금 이미 2026년도 물량은 수주 다 끝났고 최근에 수주 받는 것은 2028년도에 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실적으로 가지고 밸류에이션을 하면 안 되고요. 지금으로부터 2년 뒤 정도 2026년 제가 변압기 밸류에이션 계산할 때도 현대일렉트릭도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그죠? 2026년의 밸류에이션을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아니라 과거의 밸류에이션도 아니고. 그러면 내년도의 PBR이 지금 2배고요. 2026년도의 PBR은 지금 1.7배입니다. 아직도 2배까지 안 온 거예요. 그죠? 올해 기준으로 하면 2.3배지만 내년도 2.0, 내후년도 1.7배. 이걸 보는 게 숫자를 봐야 된다. 이거 보면 다 왔네. 이거 보면 아직 더 올라갈 룸이 있네.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이제 밑에 PBR, 영업이익률 이렇게 제가 그려놨는데 자, 이익이 올라오니까 이렇게 PR이 낮아지게 되죠. PBR도 마찬가지로 이익이
이익이 돈을 버니까 자산 가치가 올라가니까 PBR도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2년 뒤에 PBR은 1.7배. 근데 영업이익률을 보세요. 네. 작년에 1.0, 올해 4.7. 근데 2년 뒤에는 약 2배 정도의 영업이익률이 올라오네요. 이런 것들이 조선이 본격적으로 돈을 벌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그런 그림이 됩니다. 그래서 20년 동안에 PBR 밴드를 보면 그림이 조금 달라 보이죠? 네, 20년 동안. 그때 피크가 여기였잖아요. 2008년도, 그죠? 2008년도 전후가 조선업종의 피크였는데, 그게 그때 어디까지 갔었냐? 3배, 4배까지 갔었네요. 3배, 4배까지. 그죠? 네, 그러면 거기까지 보지 않더라도, 저는 거기까지는 보지 않더라도, 여기까지는 그래도 가도 되지 않을까? 3배. 4배까지는 모르겠고, 그죠? 그래서 지금 아직 1.7배니까, 적어도 2.5배에서 3배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앞으로 조선을 좀 볼 필요가 있다. 현대중공업이 여기 들어가 있군요. 네, 컨센서스보다 잘 나왔다라는 건데. 자, 그래서 당연히 단기적으로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실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또 이 방송을 또 보시는 분들은, 야, 이렇게 많이 올라간 걸 이제 지금 이야기한다. 뒷북,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아마 저랑 뭐 주간 찐시황이나 일발 장려 시간을 계속 해오셨던 분들은 제가 지금 처음 이야기 드리는 거 아니라는 것을 다들 아실 것이고, 조선사 하나 선택하는 게 어렵다라면 저는 5월 달에도 주가 여기에 눌려 있을 때 뭘 말씀드렸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울 조선 탑3 플러스 ETF 정도라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앞으로 조선 사이클을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이클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한 번씩 양봉이 이렇게 크게 만들어지면, 그죠? 거래량 터지면서 양봉이 만들어지면 주가가 단기적으로라도 좀 쉬는 그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ETF가 무려 10% 가깝게 올랐어요. 네, 이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또 가격 조정 내지는 기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긴 호흡 관점에서 조정받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계속 좀 해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러면 이걸 언제쯤 이제 또 앞으로 팔아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앞으로 저도 계속 우리 815 가족분들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조선은 사실은 여기 사모펀드 매수 강도 상위 종목 중에 이 바이넥스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요거는 패스를 하고요. 네, 패스를 하고 다음 주에 내일이죠. 네, 우리 또 일발장전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때 다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힘든 7월이 지금 끝나가고 있는데요. 다음 주는 아주 센 반등 한번 나와주기를 기대하면서 일요일 밤 꿀잠 주무시고요. 저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의 김앤 민재기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